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활동은 하고 있지만은 취업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19개월째 청년 채용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대급 취업 한파라는 말이 실감나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AI 열풍으로 인해서 화이트 칼라 직종이 좀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블루 칼라 직종을 지원하는 G세대, Z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최근 고용 동향과 달라지는 채용 트렌드 자세히 짚어볼까요?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캐치 김정현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취업에 큰 기대가 없는 소극적 구직 상태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소극적 구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말 그대로 구직 활동은 하고 있지만 취업 자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청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게 뭐 단순히 의지가 없다거나 뭐 도전 정신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고용노동부 자료 보면은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가 0.43개라고 하는데요. 이는 거의 30년 만에 최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었다 수준이 아니고 한 명에게 돌아오는 기회 자체가 뭐 절반도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모든 일자리를 통틀어서 그렇다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상황이 본인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내 마음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사실 떨어지면은 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하지 않는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소극적인 구직이 좀 이런 구조적인 현실이 만든 좀 방어 기제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주위에도 취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극적 구직 상태도 있고 네.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맞습니다.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문의를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낚시를 들이우는 기분으로 심정으로 맞습니다. 낚싯대를 들이우고 네. 물고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네.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십 번씩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그렇죠.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말 일자리가 줄었다는 게 실감이 되는데, 근데 이제 쉬었음 인구가 20대가 아니라 또 30대까지 번지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저희가 쉬었음 얘기는 또 여러 번 이 자리에서도 저도 했었는데요. 20대 그 지금 이번에 국가데이터처에서 나온 11월 취업자 통계를 보면은 네. 사실 11월 취업자 수는 22만 5천 명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실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이 한 33만 명이 는 거라서 청년층은 18만 명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20대 같은 경우 그동안은 이제 20대 쉬었음 인구가 한 41만 명 정도 규모인데 그게 30대까지 번져가지고 사실 30대들도 지금 한 31만 명 정도가 쉬었음 인구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30대라고 하면 한참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가야 할 시점인데 그 부분이 이제 30대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좀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20대하고 30대가 몇 명 정도 규모라고요? 다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실제로 전체적으로 지금 쉬었음 인구가 한 20대에 41만 그리고 네. 30대에 쉬었음은 31만 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0대 하면 정말 맹렬하게 활발하게 네. 일할 나이인데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쉬었음 인구가 그 소극적인 구직 상태 네.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진행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제 적극적인 구직을 열심히 하다가 네. 자꾸 이제 좀 실패의 경험이 좀 반복되다 보면은 네. 1단계로 이제 소극적인 구직 상태로 좀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계속하지만 내가 이번에도 뭐 해도 안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상태들이 또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2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포기하고 쉬었음의 상태로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어떻습니까? 업계에 계시면서
공고가 줄어든 걸 느끼세요? 네, 저희는 사실은 제가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현장에서 체감이 꽤 큰 편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캐치에서 올해 대기업 신입 공고를 좀 작년하고 비교해 봤는데요. 네. 결과가 좀 꽤 충격적입니다. 먼저 네. 대기업 신입 공고가 무려 작년 대비 42%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공고가 한 10개 올라왔다고 하면은 올해는 6개 정도밖에 안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 말고 인턴도 사실은 예전엔 대기업들이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요. 요즘 거의 어렵던데요. 네, 인턴 구하는 채용이 것도. 좀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네. 그때 인턴만 단독으로 올라오는 공고는 한 10% 정도 줄었고 네. 그중에서도 이제 인턴을 하고 정규직 신입으로 전환하는 공고는 한 26%가 줄었고 채용 대부분은- 연계형 인턴. 네네. 그 대부분은 그냥 체험형 인턴으로 해서 아. 그냥 인턴 체험만 하고 실제 채용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업하고도 좀 얘기를 많이 나눠보는데요. 네. 기업 얘기도 예전처럼 좀 여러 명 뽑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만 최소한으로 소수만 뽑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네. 사실상 신입보다는 그렇게 뽑다 보니까 바로 투입이 가능한 경력직들을 좀 많이 선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신입 정규직이든 인턴이든 실제로 지금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는 매우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시장이 요즘 왜 이렇게 어려울까 보면은 사회 변화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벌써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네. 받거든요. 일단 AI 영향이 네. 큰 거죠.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단연 AI 영향이 너무 큰데요. 지금 기사만 봐도 요즘에 뭐 AI 때문에 감원한다, AI가 신입 업무 대체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단순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 변화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해외에서도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메타 같은 좀 글로벌 기업들이 AI로는 투자를 확대하면서 인원을 좀 감축시키고 조직 재편한다는 이유로 네. 수천 명 단위의 뭐 구조 조정한다 뭐 이런 얘기들 기사는 많이 보셨을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해외 문제만 아니고 국내 기업들도 좀 비슷한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은 좀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신입을 뽑으면 어쨌든 1, 2년 정도 교육을 하고 현업에 좀 투입을 시키는데 네. 그 교육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차라리 기존 인력한테 AI 교육 시켜가지고 업무를 효율화시킨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자면 보통 신입들이 입사하면은 보통은 뭐 자료 정리시키고 네. 네. 보고서 초안 작성하게 하고 뭐 리서치하게 하고 기본 분석 같은 업무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AI가 좀 완벽하게 하고 그렇다 있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회계법인이라든가 맞습니다. 법무법인 이런 데서도 네. 회계사 한 명 쓰는 것보다 AI를 그쵸. 활용하면 더 능률이 있다고까지 네. 심지어 얘기를 하고 작은 법무법인 같은 경우도 약간 네. 변호사 이런 네. 잘 채용 안 하고 그냥 AI로 대체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전문 자격증이 있는 곳에서도 그쵸. 이런 거니까 계약서 초안도 AI가 훨씬 더 잘 작성을 하고 제가 어제 좀 뭐 기자님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기자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고 기사 초안도 너무 잘 작성한다고 그래서 요즘 신입 기자들은 원고 퀄리티가 되게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을 좀 그래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물론 직종도 위기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나운서를 하셔야 되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AI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 변화에도 큰 네. 변화를 초래하는데 특히나 지방이라든가 중소기업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일자리가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래서 일자리가 좀 많이 없어진다고 또 얘기는 하는데 반대로 전체적으로는 지방 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여전히 사람을 못 구한다 못 그래서 구한다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구인난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 격차를 얘기하는 게 뭐 가장 그냥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눈높이 차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오늘 그 2025년 뭐 구직자가 선호하는 올해의 기업 네. 이런 좀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올해 기업의 상위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이 대부분 뭐 CJ, SK, 삼성,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전히 뭐 구직자들은 뭐 가고 싶은 기업의 뭐 조건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초봉 4천 이상의 난 대기업을 선호한다. 이렇게 청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은 좀 명확한데 너무 좋죠. 그런데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은 확실히 좀 기피 현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을 좀 비선호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지방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극단적으로 올해 초에 그 연봉이 얼마면 지방에 취업할래요라는 또 그런 서베이도 한번 하도 해봤어요. 지방을 원하지 않으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올해 어느 정도? 6천? 5천? 8천.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현실적인 숫자는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신입에게 거의 가고 싶지 않다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군요. 지방을 아예 좀 선택지를 안 넣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구직자들이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대기업은 수가 한정적이니까 일자리는 좀 적고 반대로 지방권에 있거나 중소기업들은 이 눈높이를 또 맞춰주지 못하니까 이 좀 눈높이 격차가 일어나서 양쪽이 좀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소극적 구직으로도 이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네. 원하는 일자리를 어차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서울에 있는 대기업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렇다고 또 아쉬운 마음으로 또 지방이나 중소기업을 가자니 연봉이나 커리어나 또 특히나 뭐 또 어쨌든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거니까 이걸 또 그들한테 뭐 선택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이 뭐 두 가지 사이에서 좀 계속 딜레마가 생기니까 당장 취업하기보다는 좀 기다려 볼까? 뭐 지원할 기업이 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해볼까라고 하다 보니까 뭐 소극적 구직으로 또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좀 주제를 조금 바꿔본다면은요. 네. 그 이제 이런 채용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됐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또 흔히 말하는 우리 Z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Z 세대. 네. 그 이 스마트폰에 굉장히 익숙한 네. 그런 이제 태어날 때부터 네. 그런 세대가 블루 칼라 직종에 요즘 관심을 많이 갖습니까? 실제로? 네, 실제로 좀 사회적 변화랑 맞물려서 최근에 대기업 생산직이 진짜 인기가 정말 많거든요. 저희가 킹산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재작년에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생산직 채용 공고를 올렸을 때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가 서버가 터진 적이 있어요. 아예 접속조차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이제 현대자동차만의 현상은 아니고 최근 네. 들어서는 뭐 이제 전기, 뭐 정비, 뭐 도배, 뭐 약간 이런 네, 네. 뭐 배관 같은 기술직을 배우려는 좀 20대들도 눈에 띄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저희도 Z세대들한테 블루칼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올 초 3월 정도 했을 때 응답자 한 63%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시대가 조금 AI가 도입된 시대로 바뀌다 보니까 네. 사무직이 오히려 불안정하고 블루칼라를 뭐 기술 가진 전문직 평생 가져갈 수 있는 스킬, 뭐 AI 시대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직업, 뭐 네.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관심이 어떤 공고 데이터 상에서도 확인이 되나요? 네, 실제로 저희가 최근 한 3년 정도 공고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네. 화이트 칼라랑 블루 칼라의 그 공고 조회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조회수 기준으로 상위 100개 공고를 뽑았을 때 네. 한 40% 정도가 생산 기술직 모집 공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게 뭐 막연하게 내가 사무직이 좀 어려우니까 블루칼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생산직에 대한 관심이 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직무 기준으로 이제 생산 품질 관리 같은 직무가 좀 1위권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생산직 공고 중에서는 뭐 정규직, 기숙사 제공, 성과급 뭐 네. 약간 이런 키워드가 올라가면은 공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 요즘 Z세대들이 좀 체면 보다는 그 실리를 좀 따지는 그런 그래요. 세대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킹산직 열풍 확실히 그 연봉도 높고 네. 네, 뭔가 좀 좋은 유인이 있겠죠. 그 청년들한테요. 네, 그렇죠. 그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일단 시작된 워딩인데 킹산직이라는 네, 게 예.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넘는 좀 대기업 생산직 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생산직군이 이제 교대 수당, 뭐 특근 수당 같은 수당들이 좀 많이 붙기 때문에 보상이 네. 높은 건 맞는데 높기도 하고 좀 정확하잖아요. 일한 시간만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화이트 칼라 사무직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이게 상사의 평가에 의한 기준이니까 약간 정성적인 평가라고 그쵸, 네. 생각하는데 네. 요즘 친구들은 내가 추가로 근무를 더하면 확실히 정량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보상이 명확한 것 때문에 좀 그래요. 약간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오해하면 안 될 게 이 킹산직이 어쨌든 대기업
생산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열풍 생산직이라고 하는 말이 대기업에 한정된 내용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연봉이나 뭐 복지나 근무 환경이 뭐 좀 체계적으로 제공된 대기업은 뭐 선호도가 높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렵다. 그러면 이 Z세대가 그 생산직 또 블루칼라 그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는 안정성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뭐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내 업무가 어쨌든 AI로 대체가 될 거다라는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AI 한번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정말 또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금방 될 것 같은데 또 여전히 그 생산 현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뭐 이제 검수 같은 것도 좀 네.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을 거고 그 단순히 그냥 오래 다닌다는 안정성이 아니라 네, 자기 맞습니다. 전문 기술이 있으면 그걸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옮겨 다녀도 그렇죠. 그거에 대한 안정성을 맞습니다. 따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기술을 배우면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래요. 다른 회사 가서도 내가 이 맞아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네.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근무 환경도 예전 공장 같으면 좀 험하다 열악하게 생각했는데. 했지만 요즘은 다 스마트 팩토리라 네. 그래서 다 뭐 로봇이 공정하고 사람은 관리하는 훨씬 또 안전해지고. 맞습니다. 네. 또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명확한 보상.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열심히 내가- 일했는데 상사 잘못 만나서 평가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사실은 그런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숫자로 채워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는 거가 Z세대들의 요즘 좀 트렌드랑 잘 맞는 것 그럼 같습니다. 어느 쪽에 그 업종이 가장 인기가 많던가요? 이게 결국에는 또 산업이 잘 되면은 채용도 많아지니까 네. 요즘에는 어쨌든 자동차, 반도체, 뭐 배터리 같은 요즘 한참 뜨는 그런 산업들에서 채용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또 이게 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라서 성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분야에서 내가 좀 직무 기술을 갖추면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잘 먹고 살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에서 이쪽 분야들이 좀 선호하고 채용도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지금의 이런 트렌드 블루 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네. 계속 되거나 더 높아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더구나 이제 앞으로 사실은 블루 칼라냐 화이트 칼라냐 이 구분 자체가 이제는 좀 무의미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업을 볼 때 예전엔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제 사무직으로 입사해서 네. 뭐 정년을 끝내고 내가 퇴직한다 뭐 약간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네. 스탠다드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제 보상이 명확하고 워라밸만 보장된다면은 뭐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소극적 구직 그 이제 쉬는 청년이 이제 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그 블루 칼라 직종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은 취업은 또 쉬고 소극적으로 한다면서 블루칼라는 또 관심을 갖는다. 이게 약간 모순처럼 네. 보이실 수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결국엔 다른 게 아니고 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채용이 가장 줄어든 분야가 결국 사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채용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차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 또 기대를 낮추고 자연스럽게 소극적 구직 상태로 돌아가는데 또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AI가 도입돼도 어쨌든 기술 기반 일자리들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산직이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는 하나의 출구처럼 여겨지는 거죠.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두 개를 따로 보지 않고 좀 연결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블루 칼라 그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게 결국은 소극적 구직을 좀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전 충분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극적 구직이 뭐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지금 소극적 구직 상태가 아니고 그래요. 사실 실패가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심리적인 위축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결국 취업에 성공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좀 이 경험을 토대로 좀 다시 도전할 힘을 회복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블루칼라에 대해서 출구를 찾는 게 소극적 구직을 해결하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자존감도 좀 그렇죠. 높이고 나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자기 효능감도 좀 높이면 맞습니다. 그게 또 다른 또 취업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뭐 또 네. 그리고 또 뭐 경력을 또 쌓기 시작하면은
하면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올라가고 또 앞서 말했듯이 또 생산직도 지금은 좀 좋은 일자리로 좀 많이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환경도 좀 많이 좋아지고 네. 뭐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숙사를 좀 좋게 제공을 한다든지 네. 뭐 수도권으로 통근버스 같은 것들도 다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환경도 기업들도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구직자 네. 우리 분들께도 좀 끝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은요. 네. 일단은 정말 내가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변의 시선이나 뭐 부모님의 기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남들도 대기업 가니까 나도 무조건 가야 된다. 뭐 이런 마음 때문에 정작 좀 맞는 길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아까 진행자님께서 낚시하는 기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뭐 방향 정했으면 이것저것 좀 도전해 보시면은 뭐 길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부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